무슨 의미인지 모르고 일단 따라하는 그렇죠. 분위기잖아요. 자, 그리고 조국 전 이제 조국혁신당 대표의 SNS를 정말 활발하게 하는데 5일부터 6일까지 SNS를 보니까 이제 최근에 이제 논란에 이제 참전한 확전시킨 이슈는 그 리센느 멤버 원희의 무섭노 이게 일베 용어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 거기에 참전을 해가지고 이게 약간 정치 논란으로 확전을 시켰어요. 그리고 그 일베 논란 관련한 그 SNS 글을 굉장히 많이 올리고 또 10대 극우화 하고도 연결지어서 올리고. 근데 이게 지금 조국 전 대표 같은 이제 정치인이 참전할 논란인가? 두 분은 최근에 조국 전 대표의 이런 인스타, 페이북 어떻게 보셨어요? 박지원 의원이 그러셨잖아요. 외로운가 보다. 누가 좀 만나서 조국 대표하고 뭘 좀 말벗을 해주든 술을 사주든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아니 뭐 정치인이 사회 현상에 대해서 비평할 수 있고 대안도 제시할 수 있고 할 수 있죠. 근데 이게 정치인이 어쨌든 주목하고 어떻게 보면 만들어야 될 갈등은 우리 사회의 사회 경제적 약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든가 아니면 우리 사회의 부조리한 질서를 폭로하든가 뭐 이런 갈등이잖아요. 주로 그런 공익적인 갈등. 근데 이거는 대중문화 현장에서 일어난 말 한마디를 가지고 일종의 그 문화전선에 정치인이 저렇게 참전해가지고 갈등을 부풀리거나 부추기는 방식을 하는 게 뭐가 이게 이 사회에 도움이 되며 소위 말하는 일베 문화를 근절하고 지향하는 데 있어서 저게 도움이 됩니까? 제가 보기엔 도움이 안 돼요. 근데 그런데다가 괜히 불확실한 얘기잖아요. 사람의 말끝 한마디를 가지고 그 사람의 속내, 의도, 성향 이걸 짐작한다는 거 거의 신의 영역이지 인간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온갖 그 영남 네이티브 스피커들이 다 나와가지고 골기에서 아니 뭐 쓴다. 아니 게다가 저는 그 리센느라는 그 아이돌 그룹이나 원이라는 그 가수를 잘 모르긴 하는데 그 친구가 최근에 그 사투리 그 유튜브 영상 이걸 통해서 굉장히 친근감을 주고 그게 이 친구들이 이제 중소기획사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뭔가 차트 역주행을 해서 뜰 수 있었던 배경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투리로 하는 영상이 많더라고요. 몇 개 저도 봤더니 고향이 거제래요. 거제고. 근데 그거에 비추어 보면 저기에 특별한 정치적 의도가 개입되고 보기가 어려워요. 근데 이거를 어떤 다큐멘터리 PD 하나가 문제 제기하니까 그걸 받아서 이런 식으로 정치권에 쟁점화 시키는데 다큐멘터리 PD가 그렇게 얘기한 거는 그게 옳고 그름을 떠나서 시민사회 공론장에서 그런 얘기가 오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왜 거기에 정치인이 뛰어들어가지고 이걸 정치적으로 확대를 시킵니까? 그게 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나요? 그러니까 일베식 그런 혐오나 차별이나 조롱이나 이게 이제 지향되고 근절돼야 되는 거는 맞는데 끝에 노자 붙인다 그래서 다 그게 일베식 표현이다. 그러니까요. 근데 그런 비약이 어디가 있어요. 게다가 조국 대표는 뭐 대권주자로까지 불리는 분이 저런 갈등 문제를 저렇게 무책임하게 부풀리는 이제 그런 포지션에 서는 게 맞나?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번에 조국 전 대표의 그 페이스북 포스팅을 보고 저는 진짜 무슨 아이디 해킹당한 줄 알았어요. 저거 진짜 본인이 쓴 게 맞나? 이 제정신인가? 좀 싶을 정도로 이게 왜 그러냐면 사실 그 일베라는 낙인을 찍으려면요. 무수한 증거가 나와야 그때 낙인을 찍든 말든 해야 되는 것이지 무슨 노 한마디 했다 무섭노 한마디 했다 그래서 일베니까 노 쓰지 마 훈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그 20대 지지율 0% 지금 조국 혁신당이 받고 있는데 역시 0%당답다라는 생각을 저는 했고요. 그럼 왜 이럴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지금 조국 전 대표가 길을 잃었어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 논란에 본인이 참전해보겠다. 예를 들면 이번에 그 배제고 그 문제도 사실 배제고 학생들 그 매우 잘못했죠. 그 야구 경기에서 잘못한 학생들 징계도 받고 했던 건데 이번에 그 다음에 서로 화해하고 또 광주제일고에서 또 받아주고 서로 이렇게 잘 풀어가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하지 말고 더 잘하는 게 중요하다 하면서 시민사회에서는 그걸 다 해결하고 있는데 오히려 막 화환 보내면서 배제고 화이팅 이러는 정치인들 때문에 문제가 더 산으로 가는데 그 혐오에 올라타는 거죠. 이건 마찬가지로 일베 논란에 조국 대표가 또 편승해서 이를 키우는 거죠. 또 다른 혐오예요. 그렇죠. 아니 그럼 그 원이라는 그 아이돌 리더 리센의 그 리더는 아니 제가 보니까 굉장히 그냥 순수한 아이돌 그냥 어떤
그 가수예요. 제가 보니까 이게 뭐 일베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규정을 할 수 있는 증거가 없어요. 근데 노자 하나 들어갔다 해가지고 하면은 그 누가 찾았더라고요. 옛날에 강호동 씨도 니 모묵노 막 다 있어요. 그게 노 아니 쓰는 게. 나왔어요. 조국 전 대표가 2011년에 트위터에 강산혜 씨 노래 그 와그라노 이거를 들려주고 싶은 분들이 있다. 와그라노 니또 와그라노 와그레산노 뭐라케산노 니마 고마에라 니 고마에라 이거 가사를 쭉 그러니까 조국 대표가 이렇게 되면 일베 소리를 듣잖아요. 네. 그러니까 같은 논리로 하면.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위험천만한 좌표 찍기인지를 전 이걸 모른다는 거를 전 이해할 수가 없는 굉장히 이거는 정치인으로서 적격성이 떨어지는 실격이거든요. 네. 그래서 굉장히 심각하고 그럼 왜 그랬나를 저는 조금 더 제가 그 동기를 분석해 보면 최근에 노무현 재단에서 네. 일베와 관련돼서 각을 지금 많이 세우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조롱과 혐오 네. 표현이 그 안에 네. 많기 때문에 네. 재단에서는 열심히 대응 안 했다는 또 비판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재단에서 해결을 해야 되고 아마 곽상원 의원도 그런 문제 제기를 많이 하고 있는 건데 이 노무현 재단의 전 이사장이 이제 유시민 전 네. 장관이잖아요. 그러니까 조국 대표는 요 지금 그 원희 씨를 좌표 찍고 낙인을 찍어서 일베 논란에 편승을 하고 그걸 통해서 유시민 전 장관과의 어떤 그 연합전선을 좀 필려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유시민 전 장관은 뭐 오늘도 그 매불쇼에 그 황희두 이사 불러가지고 네. 막 그 지금 일베 논란 같은 것들을 많이들 그 강조해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노무현 재단 측에서 그러니까 유시민 전 장관과 관련된 일들을 하시는 분들이 지금 이게 주요 아젠다예요. 일베 사냥 예를 들면. 근데 저는 그게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저는 그 공로를 인정하지만 필요한 범위 내에서 근데 거기에서 편승해가지고 아무나 그냥 좌표 찍고 다니면서 너 일베지 그거 쓰지 마. 이거 완전히 다른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조국 전 대표가 희한하게 지금 유시민 전 장관과의 연합전선을 펼치려다가 굉장히 큰 저는 대형 사고를 좀 낸 것이다. 저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정치인은 이런 문제의 본질적인 접근을 해서 정책으로 그 해법을 제시를 해야 되잖아요. 조국혁신당이 왼쪽 운동장 더 넓게 쓰겠다라고 자처를 했으면 사실 이런 혐오와 차별, 약자에 대한 특히 이거 혐오와 차별을 없애려면 사실 차별금지법에 대한 이슈에 대해서 그 의제화에 대해서 조국혁신당이 나서면 되는 거죠. 이렇게 단발적으로 그냥 SNS에 글 올릴 게 아니라. 근데 사실 조국혁신당이 그런 의제에 대해서 검찰개혁 말고 그런 의제에 대해서 뭘 했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조국 전 대표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뭐 정치인이 이런 언어감별서 노릇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요즘 10대, 20대들이 끔찍하게 싫어하는 게 이런 겁니다. 본인이 마치 거죠. 최종 심판관이라도 된 듯이 도덕적으로 훈계하고 이래야 된다. 이건 안 된다라는 기준을 제시하고 마치 그걸 검열하듯이 굉장히 안 좋아해요. 근데 왜 이렇게 안 좋아하는지만 골라서 하는지 모르겠어요. 가뜩이나 또 10대, 20대 사이에서 기성세대의 어떤 위선, 또 이율배반 뭐 이런 것들이 표본으로 지금 조국 대표가 거론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본인이 어쨌든 좀 성찰적으로 자신의 그런 문제들을 되돌아보고 근데 그런 간극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데 더 싫어하는 일을 지금 골라서 하는 것 같아요. 이건 마치 10대, 20대는 필요 없다. 그리고 뭐 4050 이런 장년층들의 그런 일종의 플랫폼 정치나 진영 정치의 되게 깊이 네. 어떻게 보면 좀 그 침잠돼 있는 그런 세력과 소통하고 이제 그런 지지 기반과 함께 정치를 하겠다. 뭐 이런 모습인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이분이 뭐 대권이든 뭐든 큰 정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조국혁신당이 지금 1~2%밖에 안 나오는 그런 지지 기반을 확대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조국혁신당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조국 대표의 이런 지금 SNS 메시지 같은 게 별로 도움이 안 돼요. 그러니까 조국 지금 혁신당 전당대회 하잖아요. 신장식 의원이 당대표 출마했고 뭐 단독 출마라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이변이 없는 한 신장식 의원이 그러면은 차기 대표가 되는 건데 민주당과의 합당 쉽지 않을 거고 그러면은 제3정당으로서 뭔가 독자적인 자강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뭐 사회권 선진국이 됐든 뭐가 됐든 그런 조국혁신당의 고유한 의제를 가지고 자기 그 대중을 만들고 자기 정치를 해야 되는데 근데 그게 이런 모습이라면은 그게 뭐가 되겠어요? 네. 그래서 아무리 조국 대표가 지금 외로워도 슬퍼도 울지 마시고 아무 SNS는 하지 마시고 진짜 해킹당 네. 조금 정치를 길게 보시라. 네, 당분간 좀 지금은 특히나 이제 평택을 선거에서 본인도 좀 충격을 받으셨을 거 아니에요. 3등이라는 성적을 보고 좀 자성을 하고 좀 SNS도 좀 멀리 하시고 그런 시간을 보내야 되는 건 아닌가. 근데 하나 좋아 보이는 건 있더라고요. 평택에서 지금도 계속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네.
뭐 낙선 인사 겸 예. 어쨌든 지역의 그런 접촉면을 계속 가져가. 요즘 SNS에 그것도 계속 올라와요. 저는 그건 정치인으로서 좋은 자세라고 생각해요. 본인이 뼈를 묻겠다고 했으니까 뼈를 묻는 모습을 물론 더 끝까지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건 좋은데 그럼 그걸 열심히 하시면 되지. 왜 이렇게 오지랖이냐. 네. 근데 저는 도덕적으로 살지도 않는 분이 무슨 도덕적 훈계를 젊은 사람들한테 그렇게 하고 다니는지 정말 좀 우습지 않습니까? 저 꼴이 우습다. 이거 위선을 넘어서서 이제는 정말 희화화의 단계로 가는 거고 전 이거는요. 조국 전 대표가 이건 정치인이잖아요. 영향력 있는 대선 주자고 하면 이거 원희 씨한테 사과해야 됩니다. 사과해야 될 일이죠. 아니 멀쩡한 사람을 갖다가 지금 일배로 좌표를 찍고 낙인을 찍으면 날벼락이죠. 아니 그 아이돌 정말 중소 그 기획사에서 힘들게 띄워가지고 영상이 과거로 지금 역주행해가지고 뜬 그룹이고 지금 사랑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런 그룹의 리더를 지금 건드려가지고 본인도 무슨 이익을 받겠으며 이거 굉장히 잘못된 거라 전 사과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전 일베 논란도 아니 조국 대표는 이거 말할 자격이 있습니까? 아니 본인이 문재인 정부 때 민정수석 하면서 그때도 일베 문제 있었거든요. 그때 일베 폐쇄를 하든지 일베를 정리를 하든지 본인이 그걸 했었어야지 그때 하나도 안 해놓고서 인자 갖고 일베를 정리할 거야. 그러면서 아무나 일베 낙인 찍고 다녀요. 그게 일베를 도와주는 겁니다. 일베를 키워주는 엑스맨이에요. 지금 조국 대표가. 이 뭐 하는 건지 그래서 저는 뭐 페이스북 그 로그인 그 해킹을 당하신 건지 뭔지는 모르지만 네네. 정말 이거 진심으로 이렇게 접근한다라고 하면요. 진짜 조국 전 대표의 정치는 앞으로 아마 암담할 겁니다. 제가 볼 때. 네. 그리고 이제 이병태 이제 전 규제 합리화